네, 구매 욕구 단계에서 고객은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산다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다른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핫 버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 뉴먼 박사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에 버튼이 있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은 다른 감정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빨간색 버튼을 부정적으로 그런 감정이 연결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초록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이런 버튼을 한 번씩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요 동기 유발 요인이 뭔가 봤더니 내가 이걸 통해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하나는 잃을까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가진 그 구매 결정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판매 상담을 할 때 가망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모든 감정적인 요인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능숙하게 질문을 잘 던지고 고객의 대답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감정적인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마음속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내 가망 고객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고객이 사용하는 단어,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다가 나중에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단어와 표현을 잘 뽑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프로세일즈맨이 있죠. 프로세일즈맨은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버튼 중에 무엇이 핫 버튼인가 찾아내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핫 버튼은 항상 감정적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의 구매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고객님, 만일 이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 상품에서 가장 기대하는 걸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고객님, 만일 이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자, 또 다음 질문은요. 고객님, 만일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무료라면 받으실까요? 가망 고객이 받겠다고 하시면 또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왜 받으실 겁니까? 네. 고객의 핫 버튼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걸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 상품이 고객의 문제에 대한 어떤 최상의 해결책이 되는지, 그리고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상품이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판매를 꼭 성사를 시키고 싶으시다고 하면 고객이 가진 이 핵심적인 감정, 즉 이 핫 버튼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핫 버튼은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반드시 중요한 구체적인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상품에서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어느 상품이나. 그런 점을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치 정말 큰 혜택인 것처럼 언급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가망 고객의 반발심이나 지루하게 하시거나 구매 욕구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저거 당연하게 해주는데 왜 자꾸 해준다고 강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레빗 교수의 말씀인데요. 고객이 상품을 4가지 요소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고객의 관점에서 첫 번째 요소는 근본적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복사기를 판매한다면 근본적 상품은 복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요소는 기대하는 상품이에요. 고객이 기대하는 그런 상품의 그런 성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이 되겠고 주문 취소, 그다음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의 그 기대치는 뭐냐? 고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잘 포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달해 주시는 분이 외모가 단정하며 친절하고 업무 지식을 매우 잘 갖춘 분에 의해서 상품이 배달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거를 기대하는 이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부가 요소입니다. 부가 요소는 우리 상품 자체 서비스 플러스 우리가 추가한 것 또는 고객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 회사가 해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객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해주고 또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추가로 혜택을 준다면 고객과 뛰어난 관계를 맺어지고요. 고객은 만족을 하게 되고 핵심 그런 다른 경쟁사와 또 차별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 세일즈맨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망 고객의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 아까 말씀드린 뭐 복사기는 복사를 한다. 그런 기능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접근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효과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내 기본 기능, 근본적인 상품이나 그런 기능에 플러스해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경쟁자보다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뭔가 특별한 혜택, 추가 기능, 뭔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더 집중을 해서 고객에게 어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잠재적 상품 영역입니다. 판매가 이루어진 뒤에도 지속되는 그런 뛰어나고 세심한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이거는 상품에 대한 그 부가 기능의 예로서 이게 사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전략적 세일즈를 쓰신 이 저자분이 차를 구입을 새로 하셨단 말입니다.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 판매하셨던 분이 세일즈맨에게 주문해서 주유소에서 회사 비용으로 기름을 가득 채워준 겁니다. 근데 단돈 그게 2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고객님이 지금까지 차 구입을 했는데 기름이 채워진 적은 처음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발적으로 2명의 고객을 그 대리점에 추천을 해주신 거고요. 각각 4만 달러가 넘는 차를 각각 구매를 하신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22달러의 기름을 투자함으로써 이 4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소득을 추천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소로는 품질, 서비스, 가치, 가격입니다.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욕구를 한번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동기유발 요인이 되지 않죠. 근데 이처럼 충족된 결핍 욕구를 위생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매할 때 품질이나 서비스나 가치, 가격은 모두 위생 요인이 됩니다. 이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 상품의 매력이 아주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인이 없다면 매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요인으로서 판매가 아주 잘 성사되진 않지만 가망 고객이 이 요인이 만약에 없다면 판매는 아예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은 절대적인 구매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단지 구매 결정을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품질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정 수준만 갖추면 됩니다. 품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상품이 고객 욕구에 가장 적절한 것이다. 당신의 요구에 우리 상품이 가장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죠. 상품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고객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뛰어난 서비스를 준다고 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의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가치, 물건에 대한 가치 마찬가지예요. 요즘의 시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우리 판매 제안에서 가치가 1의 가치, 2의 가치, 3의 가치, 가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증명을 해주셔야만 조금 더 높게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또 경쟁자한테는 없는데 우리한테만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고객한테는 어떤 특화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혜택도 내세워 주셔야지 고객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매 이유에서 가격이 구매 이유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모든 구매의 94%는요,
가격 요인이 아니고요. 비가격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격을 깎아준다? 가격을 낮춘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물건을 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그 물건을 사고 싶다고 결정한 이유는요. 가격을 양보를 해서 좀 빨리 살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가격 할인만으로 필요 없는 상품을 구매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감정적이고요. 고객이 구매하는 거는 우리 상품의 사용과 우리 상품을 씀으로써 가장 자기들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내 욕구가 정말 달성이 되고 충족이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연결시키는 분이 아주 훌륭한 세일즈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